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2일 금요경마 11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경마는 지난주 이제 휴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경주 내용적으로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이 관리사 노조에서 지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마장이.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조교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 마필의 컨디션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는,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마필들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배팅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마지막 11경주, 2, 5,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000m 레이스입니다. 2번마 창공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8번마 파이어 포인트, 9번마 기쁨 사랑, 안쪽에 4번 영천스타, 또 외곽에 12번마 에버굿 타입. 2번마 창공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근데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워낙 편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창공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창공은 뭐 이 편성에서는 빼기 어려운 마필, 그런 측면에서는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자권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은 사실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아무래도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데뷔전을 갖는 8번마 파이어 포인트가 뭐 대기료를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행하면서 기록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파이어 포인트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힘도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이어 포인트를 믿고 들어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복병에게도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복병은 전 7번만 망고펀치를 보고 있어요. 이 망고펀치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도 그렇고 데뷔 초반에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능력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초반에 좀 힘을 아끼면서 막판에 이제 힘을 쓰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망고펀치도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선의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는 망고펀치도 충분히 첫 입상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뭐 보승시도 좋습니다만 삼복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복병이 7번마 망고펀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배당판은 10번마 니나, 7번마 흑설공주, 6번마 패스트어웨이, 11번마 골드에이지, 안쪽에 3번마 썬더스트럭,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죠. 일단 애매적으로 보면 뭐 10번마 니나나 7번마 흑설공주가 뭐 근소하게 아마 좀 앞서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니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말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에요. 흑설공주가 지난번에 3착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흑설공주의 입선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싶어요. 니나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외곽 게이트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또다시 이제 외곽 게이트인데 선언 가능성이 열려있긴 합니다만, 역시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지난번보다 레이스가 더 잘 풀린다, 이런 보장을 또 할 수 없는 그런 레이스고, 흑설공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레이스가 굉장히 꼬였어요. 꼬이면서 뒤로 밀렸다가 또 막판에 다시 올라올 때 그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흑설공주도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흑설공주도 뭐 이번 경주 만만치 않게 입상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흑설공주나 뭐 니나라는 마필이 타 마필을 압도할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변수가 많죠. 복병에 얼마든지 기회가 오는 그런 조건이에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지난번보다 컨디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한 번 입상을 해내면 뭐 충분히 연투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편성도 의외로 강하지 않고, 또 컨디션의 변화가 뭐 워낙에 뚜렷하기 때문에 전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기도에서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뭐 니나랑 붙여도 뭐 배당이 보장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니나가 빠지고 흑설공주나 아니면 또 다른 복병가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쪽에 1번마 럭키코리아 12마 탱이바이트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6번마 신비한별 5번마 유희 7번마 아이스레그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럭키코리아도 능력 마필이죠. 매니피지 안 받고 혈동도 제드치를 가지고 있고 또 1번 게이트입니다. 얼마든지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럭키코리아 선전이 가능하고 12번 탱이바이트도 비록 뭐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뭐 선행을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의 그 정도 전력이라면 뭐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레이스 12번 게이트이지만 앞선 공략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에서 뭐 편성도 굉장히 약하고 탱이바이트도 지난번 레이스를 치르고 나서 또 힘이 더 차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번 럭키코리아와 12번 탱이바이트 복승식은 요 두 마필의 입상이 유력한 레이스다. 기타 마필들은 사실 그렇게 뭐 기대치를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1번, 12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고배당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반은 인기도는 뭐 9번마 가문의 영광 1번마 에이스포스 4번 장안질주 5번마 대우명가 12번마 고스트워리어 이런 마필들이 뭐 인기마로 부상이 됐습니다만 하나같이 믿을만한 마필은 없어요. 워낙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고 또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런 레이스는 뭐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의도적으로 배당을 충분히 노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복병 두 마필이 있습니다. 안쪽에 3번 트리플 골드와 7번마 반지의 여제예요. 트리플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스타트 능력이 스타트가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뭐 헤매면서 비록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확연히 올라와 있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가 않아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3번 트리플 골드도 가능하고 7번만 반지의 여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그 8개월의 공백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조건인데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반지 여제도 충분히 선의권에서 이번 경기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죠.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이렇다 할 선행마가 없고 가문의 영광 정도가 선행마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반지의 여제가 충분히 선의권에서 자리도 수월하게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지의 여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복병인 3번 트리플 골드 또 7번 반지의 여제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주면서 또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정말 하나같이 못 믿습니다. 2번마 서미트 투데이가 인기 1위 마필인데 이 서미트 투데이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거 전형적인 스프린터 단거리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아쉽게 3차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래서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입상을 여부를 떠나서 앞에 붙이지 못한다는 게 저는 뭐 치명적인 단점이라 봐요. 이게 지금 1300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00이 어떻게 보면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혈통적으로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인데 지금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앞에 갖다 붙이지 못하면서 지금 13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죠. 따라서 서민투스 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 밖에 5번 히든 챔프, 3번 운석, 9번 그레이트로, 또 11번 용구. 정말 다 믿음도는 좀 떨어지죠. 그 중에서는 그래도 9번 그레이트 록이 좀 더 나아요. 뭐 데뷔전이 1300이라는 부담이 있는데 워낙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뭐 형제바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편성도 그렇고 오히려 1300에서 그레이트 록의 입산 전망은 좀 더 높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9번 그레이트 록을 좀 상대적으로 좀 세게 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고,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300에서는 능력을 발휘해줄 마필, 컨디션도 좋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역시 복병을 초월해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10번마 하늘누리, 12번마 행운소리, 또 5번마 새로운 질주, 7번마 조일풀 스토리, 안쪽에 1번마 낭만전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10번마 하늘누리와 10번 행운소리 두 마필이 뭐 대기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렇지만 행운스토리도 뭐 지난번 최근에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고, 또 안쪽으로 좀 기대는 그런 악벽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 포진했을 때 좀 더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면 행운스토리도 장담을 못하는 조건이에요. 오히려 행운스토리보다는 그래도 10분 하늘누리의 입산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섰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3차에 갖다 대면서 가능성은 뭐 충분히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마음먹으면 하늘누리도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하늘누리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노리고 싶은 마필은 1번만 낭만전사예요.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만 이 낭만전사도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해요. 1300보다는 1600이 훨씬 낫고, 또 1번 게이트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고, 승급자 치고는 16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승세의 마필 1번만 낭만전사가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걸음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건에서는 1번만 낭만전사의 선전 또한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좀 있죠. 4번마 뷰티플레이트, 5번마 아일캣, 3번마 백년손님, 6번마 스타라인, 9번 스토미 매직,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4번 뷰티플레이트도 장담을 못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8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 인기 1위였던 그런 마필인데 3차에 몸을 넣었고, 그때 당시에 뭐 나름 최선에 다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뷰티풀 액트라는 마필도 선행을 갈면 좀 더 낫긴 합니다만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못하죠. 안쪽 이번 통합 불패나 백년손님도 게이트 이탈이 빠른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뷰티풀 액트도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주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 그런 조건이고, 5번 아일캣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난번 특히 김정우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김정우 기수인데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너무 기가 막히게 풀렸죠. 안쪽이 열리면서 안쪽을 팔고 들리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앞선이 레이스가 좀 뭉쳤죠. 엉키면서 또 바닥권 후미권에 있었던 아일캣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그런 레이스가 전개된다는 보장을 하지는 못하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아일캣조차도 불안한 요소죠. 6번 스타라인과 9번 스톰 매직이 역시 관심 마필입니다. 스타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좀 공백을 가져 나왔었죠. 두 달의 공백. 거기다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겹쳤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어요. 점프를 하면서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바람에 자리도 못 잡고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살아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이번 경기는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타라인 가능하고, 9번마 스톰 매직도
지난 10월 29일 날 입상을 차지할 때 사실 그때 9주만이 남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로 좀 밀고 나왔고 지난번 경주는 역시 뭐 그 후유증 때문에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스토리 매직도 역시 단거리 1000m라면 뭐 스토리 매직도 이 편성에서는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뭐 인기는 뷰티풀 액트나 아일캣이 대기를 형성하겠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줘요. 6번마 스타라인 9번 스토리 매직 이런 마필들에게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변수가 좀 있는 레이스죠. 3번 샴페인 파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번마 퀸 오브 캡틴, 2번마 알렉토, 4번마 천년 동안도, 7번마 비바스 빅토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쨌든 뭐 3번 챔피언 파티도 승급제는 부담은 안고 있어요. 편성은 강하지 않은데 13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물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샴페인 파티를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강추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1300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많고 퀸오브 캡틴이나 알렉토 천년 동안도 이런 마필들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복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 오버마 고대가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다실바 기수의 기승도 그렇고 오번 고대도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1300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에 기회가 올 수 있고 12번마 텍사스 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만 컨디션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외곽 게이트의 텍사스 킹도 나름대로 이제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또 힘을 안배하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시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앞선보다는 뒤선 쪽에서 추입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5번마 고대 또 12번마 텍사스킨 이런 마필들에게도 고배당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카스바 프린스 또 4번마 스위치 11번 천년비마, 5번마 최강 파워풀, 또 3번마 아주 푸짐한 이런 마필들이 팔리죠. 카스바 프린스 같은 경우는 7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비록 1200이긴 합니다만 카스바 프린스는 역시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달에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3차기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스위치라는 마필도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1000m하고 1200에서는 경주력의 차이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1200이라면 스위치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최강 파워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레이스에서 정말 다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9번마 신은킨에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신은킨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13일 경주가 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이제 복귀전을 치렀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4차기인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초반에 굉장히 좀 무리한 레이스를 운영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 입장에 대한 욕심이 좀 과하다 보니까 김동현 기수가 초반에 너무 앞에 가다 붙이면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뭐 시니킨이 카스버 프린스를 보내놓고 선두권에 스무스하게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상태는 없죠. 지난번보다는 뭐 초반에 무리한 레이스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뭐 공백기 이후에 컨디션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9번마 시니킨이 선두권에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있긴 합니다만 9번마 신인킨의 입산 도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입상 시에는 뭐 또 충분한 또 고배당이 또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숙경주 국산마 육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10번마 영천 더비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영천 더비 같은 경우는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뭐 사마신 악성을 얻었던 그런 맛들이고 선행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워낙에 편승이 약합니다. 그리고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기 때문에 비록 16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천 더비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4번마 그레조와 5번마 퀸스킨, 7번마 라이딩 프린스, 8번마 인디안 강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저는 8번 인디안 강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4kg가 빠졌습니다. 52kg. 아주 홀가분한 그런 조건이고 영천 더비를 제외하고는 사실 편승이 강하지 않아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이에요. 점핑 출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인디언 강자는 역시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훨씬 낫죠. 지난 10월 15일 날 외곽 게이트에서 입상을 차지했고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에서 뭐 기주랑 싸우고 모래 맞고 하니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외곽으로 빼서 올라올 때 탄력은 역시 좋았던 마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정을 했고 입장을 차지했는데 따라서 또다시 외곽 게이트고 부담 중량이 52kg라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뭐 10번만 영천 더비를 축으로 해서 여러 마리가 쭉 팔릴 텐데 이거 뭐 여러 번 가기도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저는 8번마 인디언 강자를 권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2등급의 1200은 항상 변수가 있죠. 뭐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거 또 레이스 흐름 또 전개에 따라서 입상 가능마가 얼마든지 비인기 마필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물론 인기만은 존재합니다만 이번 경기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갈 텐데요. 배당판은 5번 레드 사이렌 10번 성산질주가 대기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두 마필 다 세게 보지 않습니다. 레드 사이렌 같은 경우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어요.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과 이 편성은 좀 레벨이 좀 달라요. 따라서 최근에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승급전이라면 레드 사이드는 못 믿는 마필이고 성산질주라는 마필도 제가 지난번에 데려왔죠. 모처럼 현장에서 컨디션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지만 1번 게이트의 이점은 뭐 톡톡히 봤는데 이번 경기는 12번 게이트입니다. 거기다 부담 중량도 2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레드 사이드 성산질주 다 못 믿는 마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역시 뭐 1200의 강점이 있고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을 배팅의 중심으로 해서 복병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레이스예요. 따라서 복대복 막권을 가감하게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인 만큼 또 마지막 경기죠.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